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귀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파고 또 파고. 제가 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이제 막내딸이 있는데 엄마 뭐 하세요? 그래서 귀 판다. 자, 이 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귀는요, 우리 태아가 뱃속에서 생성될 때 가장 먼저 생성이 되는 신경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승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신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가장 먼저 만들고 또 가장 나중에 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잘 들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귀의 소중함을 잘 모르거든요. 막상 질병이 발병을 했을 때 너무 당황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늘은 미리미리 이 귀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귀를 100세 장수 시대에 끝까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귀의 구조를 먼저 볼게요. 귀 안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셨을까요? 귓바퀴에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그 기관은 귀 속 깊이 숨겨놨죠. 귀 속 깊이 있는 제 청신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귓바퀴에서 깊숙이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귀를 외이, 맨 바깥쪽에 있는 귀다 해가지고 외이라고 하죠. 어디까지? 고막까지예요, 고막. 우리가 외상으로 인해서 잘 터지는 고막 있잖아요. 이 고막까지를 외이라고 하고, 이 고막에서 정말 깊숙이 저장되어 있는 청신경 전까지, 여기를 내이라고 합니다. 고막에서 깊숙한 청신경 내이 전까지, 여기를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지만 그래도 이 기관은 아주 잘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귀를 내이, 가장 깊숙이 있다 해가지고 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더 잘 아실 수 있겠죠? 외이도가 있고, 고막이 있고, 중이가 있고, 그 청신경을 주관하는 세방고리관, 달팽이관이 있고, 그 안에 또 이렇게 뾰족히 나와 있는 관이 하나 있는데요. 유수타키오관이라고 써 있죠. 이걸 이관이라고 해요. 귀에 압력이나 열을 빼는 관인 거죠. 이 유수타키오관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관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우리에게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귀는 이 귓바퀴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 귓바퀴는 축음귀, 즉 소리를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유치원 선생님들이 여러분 할 때 이렇게 잘 들어봐요 할 때 이렇게 모으는 흉내를 내시잖아요. 실제로 귓바퀴 모양에 따라서 이 소리를 모으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가 크면 소리를 잘 듣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 예, 맞습니다. 귀가 크면 소리를 훨씬 잘 듣는다고 해요. 이 뇌가 소리를 인지할 때 소리 그 자체만 듣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 이 귀 모양에 따라서 소리에 대한 인지가 달라진다고 해서 참 공부하면서 신기했어요. 이 같은 소리라도, 이 같은 주파수 대의 소리라도 이 그 모양에 따라서 다 개인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귓바퀴가 이렇게 중요한데, 귓바퀴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헤드폰이나 이어폰인데요. 요즘은 헤드폰보다 이어폰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저 역시도 상담할 때 이제 이어폰을 사용하죠.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이어폰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소리가 고막에 흩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외이도 있고 중이도 있고 내이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이하고 이 중이 간에 압력차가 생긴다고 해요. 바로 들어가니까, 소리가 천천히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가니까 고막이 팽팽하게 당겨진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이어폰 실수로 소리를 크게 올린다거나 하면 이 큰 소리가 바로 고막에 전달되면서
고막에 충격을 강하게 주겠죠. 그래서 이어폰의 과사용으로 인해서 고막이 찢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귀 질환이 많아지는 이유도 우리가 눈 사용이 이 스마트폰의 발달로 눈이 많이 건강해지지 않은 것처럼 이어폰의 발달이 귀 건강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이어폰 사용을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일할 때만 잠깐 쉰다거나 또 휴식 시간을 준다거나 귀가 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런 사실을 잘 모르시면 24시간 내내 이어폰을 끼고 있을 수 있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은 이어폰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어폰 사용을 못하게는 할 수 없고 휴식 시간을 줄 수 있게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코끼리 있죠. 코끼리는 진짜 귀가 크잖아요. 코도 크고 귀도 큰데 코끼리가 이렇게 귓바퀴가 커가지고요, 청력이 아주 좋대요. 그래서 240km나 떨어진 먼 지역의 빗소리도 코끼리는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먹을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빗소리를 듣고 코끼리가 먹거리를 찾아서 이동을 한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이 귀 모양을 보고도 그 사람의 청력을 알 수 있다는 재미있는 사실. 자, 그러면 귓바퀴를 지나서 웨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귓바퀴에서 중막, 즉 고막까지 이르는 긴 길인데요. 이물질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고막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S자 모양 이렇게 좀 꾸불꾸불 해가지고요, 공명기, 진동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리를 모아주면서 소리를 또 이렇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여름철, 휴가철에 물놀이 갔다 와서 이비인후과가 바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웨이도염인데요. 이 웨이도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세균이나 곰팡이, 이 나쁜 균에 감염이 되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그 세균이나 곰팡이랑 싸우면서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진물이 나고 가렵고 소리가 먹먹하고 되게 불편하죠. 그런데 이 여러분들의 그 생활 습관 때문에 웨이도염이 생기는 거 혹시 아실까요? 이 어릴 때부터 귀를 자꾸 파게 되면 귀를 파는 습관이 생겨요. 왠지 귀를 파지 않으면 답답한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때 귀를 무엇으로 파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요. 면봉으로 파는 것을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면봉이 둥그렇잖아요. 면봉으로 웨이도를 청소하다가 이 면봉이 귀지를요, 고막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쑥 들어가서 오히려 면봉이 웨이도염을 더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웨이도에는 면봉을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가면은, 대중목욕탕에 가면은 면봉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면봉 사용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면봉은 그때 사용하지 말고 이제 다른 곳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목욕탕을 갔다 오거나 수영장에 갔다 오거나 또는 실수로 귀로 물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헤어드라이어 있죠? 헤어드라이어 너무 센 거 말고 약간 미지근한 바람으로 가볍게 말려주시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귀를 기울여가지고 물을 좀 빼준다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주셔야지 면봉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팁이에요. 그러니까 면봉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물며 이 귀지 있잖아요. 귀지조차도 몸에서 이유가 있어서 만든다는 겁니다. 귀지는 노폐물이 아닙니다. 귀지가요, 이 웨이도에서 생산되는 생리적인 분비물이죠. 우리가 뭐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때가 되면 나오잖아요. 왜?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몸은 다 점막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 점막, 입 점막, 코 점막, 귀 점막. 이 귀지가 이 귀를 촉촉하게
완벽하게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막이 손상받으면 안 되겠죠. 특히나 제가 우리 몸에는 pH,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매우 강조드렸죠. 그래서 피부는 약산성인 게 좋고 위는 강산성인 게 좋고 십이지장은 알칼리성인 게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귀 역시도 약산성인 게 좋아요. pH 6.1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왜? 그래야 세균이 살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지를 자꾸 닦아내면 안 되겠죠. 또 이 귀지 안에는요. 여러 종류의 면역 글로불린, 항체예요. 그 면역세포가 만들어내는 총알 같은 거죠. 또 라이소자임 같은 이 항균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귀지는 소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지저분한 것 정도는 걷어낼 수 있지만 막 깨끗하게 의도적으로 청소하려고 막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지는 노폐물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소중한 소독약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환절기에 어때요? 보습에 더 신경을 많이 쓰죠? 여름에는 굳이 보습에 신경을 안 쓰더라도 땀이 많이 나면서 얼굴이 촉촉하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 어때요? 바람이 불면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얼굴이 거칠거칠해지니까 우리가 보습 크림도 발라주고 또 보습 오일도 좀 발라주잖아요. 수분 크림 발라주고 맨 마지막에는 기름 한 방울로 딱 코팅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도 약간 기름진 성분이 있어야 점막을 촉촉하게 코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귀지에 약간 그 촉촉한 성분은 기름진 성분인데 이게 바로 웨이도를 보습해 주는데 요걸 자꾸 닦아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이야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방역이 잘 돼 있고 하니까 벌레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정말 벌레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사가 직업이니까 풀숲이나 이렇게 산으로 가면은 굉장히 벌레가 많았겠죠. 그러면 귀지 있죠. 귀지가 적당히 있을 때 이 벌레들이 귀 안으로 침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실제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세요.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 웨이도염 때문에도 그 이비인후과를 많이 방문을 하시지만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귀 속에 벌레 들어갔다고 또 많이 오신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귀지가 깨끗하신 분들. 그러니까 귀지가 좀 적당히 있을 때는 귀지 때문에 벌레가 고막까지 침투를 못 하는데 귀를 너무 유달리 깨끗하게 청소하신 분들이 벌레가 그냥 고막까지 직통을 하게 뻥 뚫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지를 완벽하게 청소하려는 여러분의 그 습관들을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막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고막은요, 웨이도를 통해서 이 들어오는 그 소리를 진동을 시키고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귀청 떨어지겠네. 이 말. 아우, 시끄러워. 귀청 떨어져.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귀청이 바로 고막이에요, 고막. 재밌죠? 공기의 진동을 몇 배로 증폭을 시켜가지고 그 중위에 있는, 귀 속에 있는 뼈에다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위가 뇌에 있는 청신경까지 소리를 전달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고막은요, 귀에 존재하는 드럼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럼 둥둥둥둥 하면 소리가 막 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막은 팽팽하게 우리 귀에 있는 그 드럼, 얇고 민감하죠. 얇아요. 고막은 매우 얇아서요, 잘 터져요. 그래서 뭐 탁 이렇게 뺨만 맞아도 고막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어폰 큰 소리에도 그 진동에도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잘 터집니다. 근데 고막이 얇기 때문에 잘 터지는 만큼 또 스스로 잘 치유가 됩니다. 자연 치유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다시 잘 이렇게 생성이 되니까 터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번 터진 고막은요, 아무래도 잘 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호를 해야겠죠. 자, 이 염증은 또 고막까지 번져서 염증에 의해서 또 고막이 잘 터져요. 웨이도염, 중이염. 중이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막에서 내이 사이에 있는 그 공간, 그쪽에 염증이 생기는 걸 중이염이라고 하죠. 웨이도염이나 중이염에 의해서 고막이 잘 터진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나 타박이나 또 면봉 때문에도 잘 터진다고 해요. 또 그 압력차, 우리가 스킨스쿠버, 휴가 때 스킨스쿠버를 한다거나 해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거나 비행기로 인해서 또 높이 떠오를 때 이 압력차, 기압차가 있잖아요. 수압, 기압. 압력차가 생기면 그 압력을 못 이겨서 얇기 때문에 찢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요, 정말 황당한 경우는 코를 세게 풀어서 그 환절기에 감기에 걸렸거나 뭐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코를 팽 풀었는데 고막이 터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코가 답답하면 코를 자꾸 푸는 그 습관에서 코를 세척하는 습관으로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를 세척해서 코에 있는 이물질을 자연스럽게 빼내셔야지, 압력에 의해서 코를 팽팽 풀면은 고막까지 터지게 되면은 4주나 6주 이렇게 오래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있어서는 코를 세게 푸는 습관이라든가 면봉을 사용하는 습관,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습관, 이런 습관은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중이염 할 때 중이 한번 알아볼까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중이염에 많이 걸리잖아요. 웨이도염보다 중이염이 훨씬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딱 생각을 해도. 자, 중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막에서 내이 사이 가운데에 있는 기관인데요. 3개의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추골, 침골, 등골. 그냥 이 뼈가 소리를 받아서 진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막에 소리가 도착을 하면 이 뼈들이 진동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중이는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기는 압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도 이 압력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압력이 추상적으로 느끼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던가 비행기를 타던가 하면 압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밥을 할 때 밥이 설익잖아요. 그것도 공기의 압력이 산 밑에하고 산 위에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귀도, 중이는 공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압력이, 귀에 있는 공기의 압력이 외부의 공기의 압력하고 같을 때 평행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편안하거든요. 이 압력이 깨지면 굉장히 먹먹하고 힘들고 또 고막이 터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중이에 있는 공기의 압력을 외부의 공기압하고 같아야 되는데, 이걸 같게 해주는 게 바로 유스타키오관입니다. 이 중이에 연결되어 있는 이관인데요. 이 중이의 환기, 중이를 항상 쾌적하게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부엌에 환기통이 있어야 부엌에 공기를 순환을 시키잖아요. 환기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공기가 탁하고 덥고 안 좋겠죠. 그래서 귀에 이 중이의 압력이라든가 중이의 오염물질을 이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배출을 해주는데, 이 유스타키오관이 귀에서 코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중이염에 잘 걸리는 이유도 바로 이 유스타키오관 때문인데요. 성인은 키가 크고 이렇게 몸이 자라면서 유스타키오관이 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요. 비스듬히 있으니까 어때요? 잘 흐르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기관이 잘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유스타키오관이 어른에 비해서, 또 애들은 누워 있잖아요. 많이 누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코하고 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코의 이물질이 귀로 잘 넘어가요. 또 어른들은 코도 잘 풀 수가 있잖아요. 팽팽 풀어서 이물질 청소를 해주는데,
근데 코를 팽팽 푸는 게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이제 불편할 때만 한 번씩 풀으라는 건데, 어쨌든 어른들은 뭐 여러 가지 코를 세척한다든가 코를 푼다든가 해가지고 코 속에 있는 이물질을 잘 빼내는데, 아이들은 이관도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 청소도 잘 안 되니까 코에 있는 이물질이 귀로 잘 넘어가요. 그 중위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중위에 염증을 일으켜서 소아과에 감기가 걸려서 온 아이들이 감기는 나았는데 감기의 합병증으로, 자,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라 약을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감기가 지나간 자리, 바이러스가 지나간 자리에, 즉 호랑이 굴에 여우가 대장질을 하듯이 감기 앓고 나면 바이러스는 지나갔는데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로 오래 고생하는 게 아니라 감기로 인한 콧물이나 이런 걸 잘 빼내지 못했을 때 그게 귀로 넘어가서 중이염으로 번져가지고 아이들이 중이염 때문에 오래 항생제를 먹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코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코 빠는 것도 있잖아요. 엄마들이 이 코에 이물질을 잘 빼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콧물 관리를, 체온 조절을 잘 해서 코 속을 잘 청소를 해주셔야 귀까지 염증이 번지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자, 비행기를 타거나 다이빙을 할 때 귀가 먹먹한 이유,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상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뭐 스킨스쿠버 해봐도 그렇게 뭐 귀가 먹먹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의외로 이 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요, 항공성 중이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기압 평형이 빨리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죠. 기압 평형의 탄력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기압 평형을 맞추려면 유스타키오관, 이 이관이죠. 이걸 열어서 평형을 잘 맞춰주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침을 삼킬 때, 또 하품을 할 때, 껌을 씹을 때 이 유스타키오관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 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껌을 준비하시거나 또 침을 좀 삼켜주시거나 하면 도움을 받는데, 이래도 안 될 게가 있어요. 너무 심하신 분들은 약국에서 액티피드라는 콧물약 있어요. 이 액티피드라는 콧물약을 미리 사서 미리 드셔주시면 훨씬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액티피드가요, 교감신경 흥분을 시키는 원리로 이관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흥분을 했을 때 이 이관이 열리는 거예요. 자, 교감신경을 흥분을 하면 왜 이관이 열릴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교감신경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신경이라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할 때, 지금이야 뭐 괜찮지만 옛날에는 뭐 호랑이가 뭐 공격하고 뭐 굶어 죽고 막 또 전쟁에 나가서 죽고 이럴 때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근데 우리의 DNA는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은 여전히 호랑이나 늑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어때요? 호랑이가 우리를 쫓아올 때는 숨거나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야겠죠? 그러려면 파이팅을 해야 되니까 순환이 빨리빨리 돼야 돼요. 귀도 그렇잖아요. 어디서 나쁜 그 짐승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귀를 바짝 세우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신경이 바짝 쓴다. 귀가 일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귀가 있는 환기도 빨리빨리 돼야겠죠. 우리가 음식을 많이 할 때, 부엌에서 음식을 많이 할 때는 환기도 세게 하지만 뭐 조금 할 때는 환기를 뭐 이렇게 1단으로 하고 뭐 2단으로 하고 3단으로 조절하듯이, 이렇게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이관이 열리면서 빨리빨리 귀에 환기를 시키려는 우리 몸에 살려는 반응이겠죠. 동공이 커지듯이. 그래서 이 액티피드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서 비충혈을 제거해서 코 막힘을 뚫어주니까 이관도 열리게 해주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관 개방증이라는 또 질환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국민 가수 아이유가 최근에 이 이간 괴방증으로 고생을 한다고 콘서트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유라는 국민 가수가 또 잠을 또 잘 못 잔다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술가들은 교감신경이 많이 좀 흥분돼 있죠. 왜냐하면은 예민하잖아요. 그래야 예술적 감성이 풍부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은 좀 예술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둔해요. 소리에도 둔하고 뭐 둔해서 뭐 그러지 않은데 그래서 예술가적 기질이 하나도 없죠. 저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이과생인데요. 어쨌든 예술가들은 항상 소리나 보이는 거 뭐 요런 감각에 민감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이관이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관 괴방증은 이 자신의 소리, 호흡 소리나 목소리가 이 이관이 열려 있다 보니까 마치 큰 통 속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울려 동굴 속처럼 이렇게 울려 들리거나 또는 이렇게 귀가 먹먹하거나 이런 고통을 호소를 하시거든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그 아이유 국민 가수처럼 이 창작 활동의 스트레스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아주 심한 운동을 했다거나 탈수가 됐다거나 탈수 자체도 교감신경 흥분이잖아요. 왜? 탈수가 됐다는 거는 세포들에게 물이 부족했다는 거고 물이 부족하면 우리 세포들은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심한 운동이나 탈수 상태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교감신경 호르몬이 항진이 되면 귀가 이렇게 개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유가 좀 많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국민 가수니까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 방송을 본다면 아이유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천천히 오래오래 저희들과 함께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뇌는요, 액체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액체로 가득 차 있고 또 형태와 구조가 매우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이 미세한 이 벌레 기어가는 소리까지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귀 때문이에요. 귀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엄청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방송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도 귀가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제가 이 귀를 공부하면서 귀야 고맙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귀에게 많이 했답니다. 자, 귀의 이 뇌에는요, 달팽이관 들어보셨어요? 귀 속에 달팽이관이 있는 거예요. 이 달팽이관은 중이에서 전달된 그 소리, 음파를 신경세포, 청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망막에 시신경이 있잖아요. 망막에 시신경이 있듯이 이 달팽이관에 청신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귀나 눈은 뇌의 일부인 거죠. 뇌인 거죠. 이 코하고 입하고는 조금 달라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코나 입은 뭔가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입은 음식을 꼭꼭꼭꼭 씹어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코는 산소를 들여 마셔서 혈액을 완성시키잖아요. 혈액 속에 산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코하고 입은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귀하고 눈은 그냥 소비하는 역할이에요. 코하고 입이 만들어준 영양소, 코가 전달해준 산소, 이 영양분과 산소를 만들어서 눈하고 귀에다가 전달을 해주면 눈하고 귀는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숨을 잘 못 쉰다거나 입으로 음식을 잘 못 먹는다면 눈하고 귀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이 해줘야 갖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뇌에는 전정기관과 세반고리관이 있어서 평형 감각을 감지하고 수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멀미를 많이 해요. 눈이 안 좋으신 분들도 멀미를 하고, 또 혈액이 부족한 사람도 멀미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눈에서 보이는 정보가 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이 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멀미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저를 봐도요, 제가 뒷자리에 앉았을 때는 멀미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 운전을 하게 되니까 멀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보는 곳하고 내 귀가 느끼는 곳이 일치하기 때문에 멀미를 안 해요. 그래서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차라리 운전을 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눈을 감고 있기보다는 눈을 감고 잠들면 차라리 낫죠.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그 운전자와 똑같이 시각을 멀리 하셔서 귀에게 계속 통일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멀미를 훨씬 덜 한답니다. 그러니까 배 멀미를 한다고 치면 배 갑판에 나와서 이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는 게 훨씬 멀미에 유리하다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귀 바퀴가 있고 웨이도가 있고 고막이 있고 중이가 있고 그 속에 정말 중요한 이 달팽이관이 들어 있습니다. 달팽이관 위에 우리의 평형을 유지하는 반고리관이 달려 있는 거 보시죠? 그리고 중이하고 연결된 유스타키오관 보이시죠? 이제 이 그림이 환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귀는 정말 귀인데 이렇게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다는 거 있잖아요. 듣는다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먼저 소리가 귀에 포착이 되면은요, 이 귓바퀴가 소리를 모아주죠. 그래서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 고막이 소리를 북처럼 둥둥둥 드럼처럼 진동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이에 있는 이 이소골이 진동위에서 움직이면서 달팽이관의 시신경, 이 청각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자, 웨이도에서 고막에서 중이에서 달팽이관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달팽이관의 액체가 이 뇌에는 액체가 가득 차 있다, 이거 잊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 달팽이관의 액체가 움직이면서 달팽이관 안에 유모세포가 있어요. 이 소리를 감지하는 유모세포가 자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유모세포가 이 전기신호를 생성을 하고 이 청신경, 뇌에 있는 이 청신경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유모세포가 전기신호를 생성하고 청신경에서 뇌로 전기신호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뇌가 전기신호를 통해서 소리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해 보이면서도 매우 복잡한 일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를 잘 못 듣는다, 그거는 유모세포가 영향을 받았다, 유모세포가 손상이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지럽다,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또 귀에서 소리가 난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뇌에 있는 림프액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정기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이것을 다 인지를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전정기관 때문입니다. 이 전정기관은 중력에 대한 방향을 감지를 해서요, 신체가 수평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이 전정기관에는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달팽이관은 청신경이 있어서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거고, 달팽이관하고 연결이 된 이 세반고리관하고
이 전정기관, 이 전정기관 안에 세방고리관이 있는 거죠. 세방고리관과 주머니, 난영낭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세방고리관과 이 난영낭, 이 주머니는 어지럽지 않게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이 관, 세 개의 관이 수평과 수직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달팽이관도 그렇고 전정기관도 그렇고 저 파란 그림 보이죠? 이게 바로 림프액이에요. 아까 달팽이관은 액체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액체가 바로 림프액이라는 거. 림프액. 림프액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는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수도는 깨끗한 물이 흐르듯이 깨끗한 혈액이 흐르는 혈관, 상수도를 혈관이라고 말하고요. 찌꺼기가 흐르는 관, 우리 집의 하수도, 찌꺼기가 흐르는 관을 하수관이라고 하듯이 우리 몸속에서 찌꺼기가 흐르는 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림프관이에요. 근데 표현을 이렇게 했지 림프관이 진짜 우리 집에 있는 하수도처럼 그렇게 더러우면 안 돼요. 달팽이관을 보세요. 세방고리관을 보세요. 림프액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림프관이 찌꺼기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노폐물을 이동하는 관이기는 한데 림프관은 깨끗해야 됩니다. 이 림프관이 더러우면 림프순환이 안 되고 림프가 오염이 되면 바로 달팽이관과 전정기관의 림프액이 오염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이상한 소리도 나고 하는 고통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귀를 관리한다는 거는 우리 몸속에 림프관을 관리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자, 귀하고 림프관의 이 역할, 이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아주 제대로 꽉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정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이죠. 전정기관이 있고 반고리관, 세반고리관이 있습니다. 자, 전정기관은 감각세포와 평형석, 이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돌이 들어있어요. 감각세포와 평형석을 가진 두 개의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어서 몸의 평형을 유지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반고리관은 전정기관 위쪽에 붙어있는 세 개의 고리관인데요. 림프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회전운동, 운동 방향, 또 속도를 감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반고리관의 내부에 가득 찬 림프액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림프액이 흘러서 이 몸 안의 감각 세포를 자극함으로써 뇌에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거죠. 이 뇌에서 회전 운동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귀가 잘 안 좋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권하는 운동이 있어요. 이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나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많이 권하는 운동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도리도리 운동입니다. 도리도리. 우리 어렸을 때 도리도리 애기 키울 때 많이 하잖아요. 짝짝꿍, 짝짝꿍, 도리도리 도리 하잖아요. 이 도리도리가 실제로 굉장히 이 뇌 회전 운동이라든가 감각세포를 정상화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 건강을 지키시고 싶으시면 평소에 피곤하실 때 이렇게 목 운동을 하시면서 도리도리 도리도리 이런 운동 해주시면 좋죠. 더불어서 이렇게 손바닥을 비벼서 손바닥이 뜨거워지면 눈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죠. 눈과 귀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쉬어줄수록 좋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사니까 아껴 살아야 되잖아요. 자, 회전을 지속하다가 이렇게 계속 회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게죠. 세게 회전을 하다 보면 멈춰도 계속 도는 것 같이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시죠? 그 이유는 림프액이 바로 멈추질 않기 때문입니다. 림프액의 관성에 의해서 여전히 반고리관이 회전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자, 도리도리도리 이 운동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귀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도리도리도리. 자, 세반고리관, 반고리관이라고도 하고 세반고리관이라고도 해요. 세 개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세반고리관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세반고리관을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면 이 세반고리관이 전정신경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 뇌에 연결이 돼 있다는 전전신경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자, 반고리관은 몸의 회전을 감지하고 전정기관은 몸의 기울기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반고리관과 전정주머니가 다 전정신경으로 뇌에 연결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정신경을 잘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또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작은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맑은 소리 하나를 듣는데 이렇게 협심으로 일을 하는데 이 기관들 하나만 고장이 돼도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자, 이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석.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귀 속에 있는 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세반고리관 아래 주머니, 난영낭이라고 하거든요. 이 주머니에 이석 기관이 있는데요. 이 칼슘 덩어리인 작은 돌 부스러기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돌이 좀 무겁잖아요. 이 돌이 전정기관을 안정을 시켜주면서 우리가 이 회전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어떤 이유에서 이 돌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석이 칼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거든요. 그게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뼈입니다. 뼈. 뼈도 칼슘 덩어리잖아요. 근데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이 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골다공증에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귀에 이렇게 차분하게 있어야 할 돌들이 뼈에 있어야 할 칼슘이 빠져나오듯이 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이석이 이 전정기관을 차분히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형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석이 빠져나와가지고 주머니에서 빠져나와서 세반고리관으로 돌아다니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울여도 어지럽고 이렇게 해도 어지럽고 몸 위치를 바뀔 때마다 돌이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어지러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이석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석증에 훨씬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슘의 위치 변동에 있어서는 원리가 똑같은 거죠. 근데 이 골다공증이 어떤 분한테 많이 걸립니까? 여성들한테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석증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많이 노출돼 있어요. 자, 그런 이 이석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요, 이제 우리가 귓바퀴부터 외이도, 중이, 뇌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아보셨잖아요. 이 기관들에서 그 어느 한 군데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귀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3대 증상이 생기는 건데요. 첫 번째가 난청입니다. 자, 난청은 뭐죠? 남들은 다 듣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게 정말 고통스럽죠. 그런데요, 또 귀가 제 역할을 못하면 이번에는요, 이명에 시달리게 돼요. 이건 또 뭐죠? 남들에게는 안 들리는 소리, 그리고 들리면 안 될 때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남들은 다 듣는 소리를 못 듣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뿐만이 아니라 무척 어지러운 겁니다. 이 어지러운 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우리가 어지러움 하면은 빈혈만 생각을 하죠. 기립성 저혈압, 앉았다 일어날 때 횡 도는 거. 그런데 이 어지러움이 빈혈, 혈 부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귀에 이상이 있을 때도 어지럽다는 걸 오늘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고 계셨을 때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어지러움의 증상이 빈혈이다. 요것만 알고 계신 분들은 이 귀 질환이 심해지는 걸 막을 수가 없고 이미 질환이 심해졌을 때 병원을 가면 치료 시기를 늦추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에서 일어나는 3대 증상, 난청, 이명, 어지러움을 오늘 좀 공부를 하고 계셨다가 주위에서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100세 동안 사시는 동안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판단을 하고 몸의 소리를 알아차리고 빨리 대처를 해서 균형을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귀를 같이 파봤는데요. 어때요? 재미있으셨나요? 소중하지 않은 기관이 하나도 없지만 귀 역시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관이니까 잘 관리하고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귀야 고맙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귀에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